네, 안녕하세요. 아이콘루프 김조윤입니다. 요즘 뭐 좀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져서인지 이런 오프라인 행사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많은 분들은 다 비대면으로 참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뭐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서비스가 당연히 이제 늘어날 거고, 그 과정에 이제 스크린 너머에 있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디지털 아이덴티티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데에는 아마 아무런 이의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 DID를 통한 데이터 주권 회복이라는 그 타이틀로 저 내용을 준비했는데, 사실 한 2, 3년 전부터 DID 얘기할 때마다 항상 사용했던 타이틀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내용은 그때까지 많이 변했지만, 오늘은 저희 아이콘루프가 바라보고 있는 DID가 어떤 것이고 또 관련 서비스 그리고 관련 인사이트들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면 그 아이덴티티가 연결되는 부분이 결국 개인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에 국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관련 여러 이제 화두를 좀 가져와 봤어요. 데이터 3법, 마이데이터, 전자서명법 개정 이런 키워드들이 보입니다. 데이터 3법은 전자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그 신용정보법 이 세 가지 법에 대한 개정안인데, 그 소관부처별로 또 법별로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관련 규제들을 좀 정리해서 목표는 개인정보를 좀 더 활용을 높여보자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그 컨셉 자체가 개인이 개인의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게 함으로써 역시 개인정보 활용을 좀 더 극대화하자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어떤 그 오너의 어떤 그 인증을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때 그 어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라는 국가 주도의 어떤 강제하던 인증 수단이 있었는데 불편한 UX의 대명사였죠. 이걸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인증 수단을 도입하게 하는 계기가 됐죠. 그 외에 뭐 플라스틱 신분증이 이제 모바일로 바뀌나 뭐 하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얘기도 있었고요. 뭐 코로나19 대응하면서 전자 출입 명부 뭐 이런 화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제 DID라는 내용들이 잘 따라다니고 있어요. 기사를 보시면. 근데 이런 화두들을 관통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개인정보는 과연 이제 누구의 것이냐는 것이죠. 뭐 너무나 당연히 개인정보 개인의 것이라는 그런 뻔한 질문을 왜 하냐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사실 실상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개인정보를 누가 관리하고 누가 통제하고 그 활용을 누가 하느냐는 어떤 관리 주체가 누구인가를 좀 보면요, 데이터 셈법이나 마이데이터에도 규제도 그렇고 실제 사람들의 인식도 그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주체는 다 그런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법도 그 사람이 신원 정보를 관리하는 곳을 개인이 아니라 인증기관이라고 정해놓고 인증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자출입명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면 개인이 개인의 그 개인정보 통제권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체를 다 주지 않고는 서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논쟁에 화두 때문에 생긴 아주 촌극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3법, 마이데이터 관련돼서 뭐 뉴스에도 많이 화제되고 있는데요. 뭐 이런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아주 불편한 좀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금융위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게는 금융 정보들, 신용 정보들을 다 취합시키게 해서 새로운 어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금융회사나 또 이런 그 네이버, 카카오 등의 빅테크 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 과정 중에 이슈가 된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결제 데이터에 속해 있는 쇼핑 목록이 이 그 신용정보, 금융정보에 해당하냐 안 하냐는 이슈가 됐죠. 근데 금융위는 신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것은 신용정보니까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커머스 업체들은 아주 그냥 길길이 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업 기밀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뭘 샀다는 거는. 이 논란의 정답은 사실 아주 심플합니다. 제가 주라면 뭐 네이버는 카카오도 줘야죠. 그 둘이 제 정보 갖고 둘이서 싸우는 것 자체가 개인 정보가 정말 개인의 것이냐라는 어떤 이제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자서명법 역시 저희의 신원정보, 여러분들 공인인증서 많이 쓰겠지만 저희의 그 신원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공인인증기관 사이트에 한 번이라도 접속하셔서 내 신원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보신 분 단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공인인증 서비스는 이처럼 서비스와 그 신원정보 관리하는 곳이 완전히 분리되면서 불편한 UX의 대명사가 되면서 시장에서 물론 이커머스나 금융 서비스 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했지만 완전히 지금 퇴출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이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드디어 모바일로 옮겨오나 하는 어떤 기대감과 함께 뭐 통신사다 당연히 참여하고 삼성, 뭐 네이버, 카카오 전부 다 지금 서비스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카카오의 주요 비엔 뭡니까? 저희 개인정보 이용해서 돈을 버는 회사죠. 그들에게 국가가 발행한 신분증의 활용 내역까지도 제공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어떤 큰 이슈거리가 있습니다. 또 이거와 또 다르게 정부에서는 행안부 주도로 국가가 발행하는 운전면허증, 뭐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을 또 국가 주도의 어떤 모바일 신분증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돼서도 초창기에 기억하시겠지만 확진자들의 동선이 막 매스미디어에 다 공개가 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신원들까지도 유출되는 굉장히 아찔한 그 프라이버시 노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수기 방명록을 남긴 것들에 의해서 개인정보 유출 이슈들도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가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좀 우선시되는 용인되는 개인정보 유출이 좀 용인되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앞서의 그런 그 빅테크 기업이나 중앙 정부에서 우리의 신원 정보를 정말 다 가지고 그 사용 내역까지도 그들에게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냐는 걔도 어떤 챌린지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논란들을 정리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개인정보 통제권을 개인한테 주면 모두가 해결되는 이제 문제입니다. 이거를 그 서비스 사업자들끼리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얘기를 하려니까 이제 복잡한 거예요. 기존에는 그런 마땅한 툴이 없었지만 이제는 DID라는 아주 훌륭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DID가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DID는 어떤 이런 디지털 아이덴티티의 시장 자체를 완전히 재편할 기존에 제3자가 관리하던 것을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형식으로 자기 주권형으로 바꿀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저희 아이콘루프가 이러한 그 DID 패러다임을 충실히 지키면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 몇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독자적으로 자체 개발한 마이아이디 플랫폼 상황에서 B2C 서비스와 B2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2C 쪽에서는 디지털 신원증명 서비스인 증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초대 전자명부 서비스인 비진 및 증명서 발급 보관 서비스인 브루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B2B 쪽에는 이런 플랫폼을 또 해당 그 고객 니즈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제공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 강원도 도민들의 신원을 확인해서 그들의 헬스 데이터를 좀 마이 데이터 그 사용자 중심으로 유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금 구축을 완료했고 그 서비스가 오픈이 되게 됩니다. 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마이아이디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신원 인증 서비스인데요. 아마 현실에서 보시면은 비대면에서 프라이드 신분증과 계좌 정보와 휴대폰 정보 등 다양하게 복잡한 수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내가 맞다는 확인해 주는 곳은 사실 금융기관입니다. 가장 높은 레벨에서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확인된 정보를 DID 크레덴셜화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이 증 서비스고요. 이를 위해서 금융위로부터 저희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아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한은행에는 서비스가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달에 NH농협은행, NH에도 서비스가 오픈이 되게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지갑에 신분증이 있다가 신분증 요구받으면 제출하듯이 금융 서비스를 쓰다가 신분증을 촬영해야 되는 아주 높은 레벨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증을 선택하면 생체 인증 한 번만으로 본인 확인이 끝나서 금융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또 그 증의 다음 사용처는 제주형 관광 인증 서비스입니다. 뭐 그 QR 인증 관련되던 방문자들 키패스, 네이버 카카오에서 많이 사용할 텐데요. 사실 그 모델을 이제 제주도 같은 데도 도입할 때는 이런 도심에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과 관광지에서 이동하는 것들은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하루 이틀만 확진자 동선 파악이 늦어도 뭐 지난번 제주 모녀 사건처럼 확인해야 될 확진자 그 정보들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실시간으로 확진자들, 관광지들은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과정 중에 제주도가 어떤 개인 정보를 다 관리하고 이런 동선을 다 관리하는데 챌린지가 있는 것이었죠. 이를 DID로 풀어보고자 해서 서비스를 제안하게 됐고 현재 시범 서비스 중이고 올해 11월에는 제주도 전역으로 2만여 개의 사이트로 확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DID는 사실
저희 네이버 카카오 아이디를 카카오 인증을 쓰자는 것처럼 뭐 아이콘오프의 인증을 쓰자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어떤 플랫폼 제공자입니다. 이런 아이디를 발급하는 곳과 이슈잉 하는 곳과 베리파잉 실제 쓰는 곳들 간의 어떤 생태계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얼라이언스를 출범했고요. 현재 80개 이상의 기관들이 DID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DID의 미래가 단순 어떤 인증으로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어떤 인프라를 까는 단계로 보시고 디지털 신원 확인 수단으로서 DID가 전개되고 있지만 이렇게 단일 용처가 쌓이게 되면 크레덴셜이 쌓이고 그 크레덴셜에 활용된 이력들이 쌓이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크레덴셜 데이터의 빅데이터가 되고 이를 통한 빅데이터 거래 사용자 중심의 빅데이터 시장까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사실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또 공정하고 평등한 마이데이터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DID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이제 모든 이 발표의 요약이라 키워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제 발표를 읽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